강연할 거예요. 강연의 주제와 강연자의 태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만약에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정보를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설득하여 말하기라고 하면 당연히 주장과 그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저는 현재까지 20년째 약사로 일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자기소개.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청자를 한번 불러 청중을 호명하고 당연히 집중을 유도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청중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약국을 방문할 때 약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어보고 반응 확인하고 대답하고. 대부분 땡땡정, 네모네모정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해열 진통제 달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무슨 정, 무슨 정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서의 물어보는 건 차이가 뭐지? 생각해 이거잖아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진통제가 효과가 없을 때 한 알 더 먹어도 될까요? 또 물어보지.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게 주제,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복약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에서 이 강연의 내용은 정보 전달이네. 그 마지막에 당부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두 번째 문단.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한다. 약의 제품명이 아니라 괄호 약의 성분명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성분명은 약 속의 주요한 약재를 나타내는 성분의 명칭으로 은근슬쩍 성분명이란 뭡니다 라면서 개념을 소개해 주죠. 단어 뜻풀이. 하나의 성분명이 각 제약 회사별로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예시. 여러분이 말씀하신 세모정과 네모정은 이름이 다르니 다른 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가 달라서 요 말 잘 기억해. 제품명이 다른 거지 성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명이랑 성분명은 좀 구별해야 돼요. 요걸 또 은근히 헷갈려 하더라고. 제품명이 다를 뿐 모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약입니다. 우리가 약 성분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봐. 처음에 약의 성분을 기억하세요 라고 학생들, 청중들에게 당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유,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물론 세모정, 네모정이라고 하면서 어디 있을까? 위에다가 쓸까? 세모정, 네모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약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또 한마디 써주려면 쓸 수 있지. 성분명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성분을 가진 약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복용해서 권장량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열나서 해열제 받아오잖아요. 그럼 꼭 물어봐요. 해열제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약을 2개를 알려줘. 이렇게. 요거는 몇 시간마다 한 번 먹이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요거 먹이라고. 이유는 뭐야? 이거 많이 안 먹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는 쉬운 말로 브루펜 계열이랑 타이레놀 계열이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디 있어?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최대 복용량이 4g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모정, 네모정이 다른 약인 줄 알고 함께 복용하면 동일한 약을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요만큼 묶어 세모정, 네모정이 다른 줄 알고 함께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른 줄 아는 이유는 뭐야? 성분명을 모르기 때문에 성분명을 모르니까 다른 약인 줄 알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동일한 약을 과량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생리통약으로 많이 쓰이는 네모,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감기 때문에 열이 올라 세모정 복용하는 중에 생리통 가라앉히자고 네모정 복용하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하고 있어서 중복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하나 나왔지. 세모정, 네모정, 마름모 얘네 셋 다 아세트아미노펜 다 들어있어. 셋 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물질 대사 중 생긴 독성 물질이 쌓여 간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과량 복용의 위험성 주의해야 하는데 성분명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위험, 어떠한 위험, 간을 해치는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재채기효. 여러분들이 특정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약의 성분명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 약만 먹으면 자꾸 몸이 가려워, 속이 쓰려, 기운이 없어.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약 먹으면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이름도 모양도 제각기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기 쉬워요. 본인이 피해야 할 성분이 들어간 수십 가지의 제품명을 다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 한계. 성분명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약학정보원 누리집의 의약품 검색을 활용하면 손쉽게 자신이 복용한 약의 성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만에 자료 나온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학정보원 누리집에 접속해서 의약품 검색 메뉴의 검색창에 약의 제품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한 약을 클릭하면 성분법, 복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약상자나 일단 잠시 정지. 기억의 자료는 노란색 칠해드렸었죠. 뒷페이지로 넘겨. 5번에 나와 있는 자료 1, 2, 3 중에 자료 1이네. 여기. 기억은 이거예요. 이거 기억이에요. 왜냐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의약품을 검색합니다.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야. 시각자료 옆에 그림이나 사진 나와 있으면 서로 매칭 시켜야지. 짝지어주고 왜 이 보조자료 시각자료를 썼을까 생각해야 돼. 보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라는 거 확인해야 돼.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자. 그런데 약상자나 처방약 봉투가 없어져서 약의 제품명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고 반응 살피고 그럴 때에는 약의 색상, 모양, 제형, 생긴 형태,
식별 표시만 검색해도 무슨 약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약 먹을 때 이렇게 알약 보면 이렇게 음각으로 글씨 써져 있는 약들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약의 색상, 모형, 제형 등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도 무슨 약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뒤로 잠깐 넘어와서 다시 보세요. 식별 문자, 식별만큼, 제형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 색상, 분할선 있습니까? 그렇지. 약마다 요렇게 이러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파져 있는 것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른 색깔. 요 자료를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줄 건데요. 요 자료를 통해서는 요거지. 약의 색상, 모형, 제형만 검색해서 무슨 약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가 자료 2번이죠. 이렇게. 이름을 몰라도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청중의 질문을 듣고 식별 표시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에 대답을 받고 식별 표시는 약에 새겨진 숫자나 글자를 말합니다. 식별. 질문에 응답하며고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은 개념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답해줍니다. 색상과 모양이 비슷한 약들의 경우 식별 표시를 이용하면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죠. 또한 끊어 내가 먹는 약 성분의 명을 알고 있다면 같은 성분 가진 약을 모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 재료랜다. 자료 잠깐 볼게요. 자료 3은 뭐예요? 이거야. 하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찾는 거지.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찾는 거야. 앞으로 넘어오죠. 자료 3. 내가 먹는 성분명을 알고 있다면 같은 성분을 가진 약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료 3번. 화면을 보시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의약품 검색 메뉴의 검색창에 약의 성분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검색 화면에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요 자료 리을도 자료 3에 해당되는 거겠네. 부작용이 의심되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문단이요? 네 번째. 이외에도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면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자료 디귿 1번인 것 같아요. 어디요? 자료 디귿 화면 보시면 검색창 메뉴에 약의 성분을 입력하면 네, 자료 디귿을 하면 자료 1 썼다가 3으로 넘어갈 거예요. 성분명 쓸 거니까. 검색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봐도 되죠. 여기에 성분 아세트 아미노펜 치면 요거 자료 3 화면이 뜰 거예요. 그렇게 확인합시다.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이제 요 네 번째 문단의 주제는 요거겠네요. 약효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수칙 살펴봤더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써야지. 첫째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우유, 커피, 주스와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근거. 약이 식도에 걸린 채 녹아 식도를 자극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 마시고 빠르게 위장까지 도달합니다. 둘째, 권장량과 복용 시간은 반드시 정해진 복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 2배로 약 먹는다고 빨리 낫는 거 아닙니다. 임의로 복용량 늘리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지만 공복에 복용하거나 자기 전에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니까 시간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알약이나 캡슐은 처방된 그대로 먹여야 합니다. 갈거나 씹어 먹으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알약을 삼키는데 불편하면 갈거나 부숴도 되는지 약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대장까지 가야 되는 약이 있어. 그런 애들을 낼름 알 까서 마시면 위에서 다 퍼져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겠지. 마지막, 우리는 약을 구매할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약의 이로운 효과를 누릴지 건강을 해칠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약사 믿지 말고 네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약의 성분명에 친숙해지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꼭 지키는 복약 습관으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신경 써야 합니다. 당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5, 4, 5, 6번 세 문제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